이분이 딱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메모장 있잖아. 그걸 딱 키면서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? 부모님 노후는요? 집은 자가예요? 왜 그런 거예요?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, 한마디로. PD님, 제가 평소에 여성분들한테 뼈 때리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댓글에 언니는 같은 여자 만나요? 같은 여자로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?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근데 그거 알아요? 제가 이럴수록 더 와요, 여성분들은. 왜냐면 듣기는 싫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. 그리고 실제 이제 상담을 해보잖아요. 같은 30대인데도 정말 능력이 있는 괜찮은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. 딱히 남보다 더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쁜 것도 아닌데 이런 결혼이 된다는 거죠. 근데 예쁜 것도 아니고 스펙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결혼이 잘 돼요? 이건 그냥 개인 차이로 되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. 이 세 가지만 다르잖아? 그러면 무조건 결혼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. 근데 반대로요. 이거 하나라도 틀리잖아요? 아무리 예뻐도 절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요. 30대인데 결혼이 잘 되는 여자와 결혼이 잘 되지 않는 여자, 그 결정적인 차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입니다. 교집합 대 이상형입니다. 느낌 와요? 어려운데요. 제가 비슷한 시기에 상담을 2분 정도 한 경험이 있거든요. 두 분 다 32살에 외모도 비슷하고 조건도 거의 비슷했어요. 그럼 조건이 거의 똑같은 거네요. 맞아요. 거의 비슷한데 결과는 근데 정반대였어요. 한 분은 6개월 만에 결혼했고요. 한 분은 지금도 혼자입니다. 먼저 매칭이 안 된 분부터 한번 볼게요. 이분이 딱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메모장 있잖아. 그걸 딱 키면서 조건을 읽는 거야. 키 180 이상에 연봉 1억 이상에 자가는 필수고 주말에 데이트는 꼭 해야 되고 뭐 집안이 화목해야 되고 여자한테 다정다감해야 되고 등등 이상형을 이렇게 적어줘 온 거죠. 조건이 많긴 하네요. 많기만 한 게 아니야 이게. 문제는 본인 조건이야. 이 여자분의 조건은 나이는 32살, 연봉을 한 3,500 정도, 그리고 변세 거주하는 정도였어요.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6.5에서 7점 정도인데 10점 이상을 원하는 거야.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? 본인이 원하는 그 남자들은 이분을 절대 안 봐요. 왜냐면 그 남자들 입장에선 내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더 어리거나 집안 좋은 여자를 보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? 소개는 들어가요. 근데 본인이 다 쳐내. 이래서 싫어요, 저래서 싫어요. 뭐 하나만 싫어도요 안 만나는 거야.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? 요즘은 진짜 괜찮은 남자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. 아직 절박하지 않은 거네요.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, 한마디로. 반대로 결혼한 이 여자분은 어땠냐? 처음엔 이분도 이상형이 비슷해. 여자들이 오면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상담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. 씨가 원하는 그 남자가 씨를 볼까요? 그 질문을 딱 봤더니 여자분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.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. 연봉을 지금 당장 1억 이상 받는 남자를 찾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찾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제가 하는 말의 말귀를 쏙 알아듣더라고. 그 순간부터 그분은 기준을 좀 다르게 봤죠. 조율을 한 거죠. 키 180 이상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연봉이거나 회사가 좋으면 73 이상도 오케이 이렇게 조율한 거죠. 그리고 연봉 1억도 조금 낮춰서 남자분이 집이 있어. 그럼 난 연봉 5천도 괜찮아.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한 거죠. 눈을 완전 확 낮춘 거네요. 낮춘다기보다 이거를 맞바꿔치기 한 거죠. 5가지 중에 한 3가지만 괜찮아도 오케이 한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. 결과는 어땠을까요? 결혼했지. 결혼 준비까지 해서 거의 8개월 걸렸거든요. 결혼했습니다. 결혼은요 이상형 찾기가 아니란 얘기야. 교집합 찾기야. 결혼이 안 되는 여자는 내가 원하는 조건만 가지고 결혼 시장에 나와서 그걸로 계속 찾아요. 근데 결혼이 잘 되는 여자들의 특징은요 어떤 남자가 나를 선택할까, 그 남자가 왜 나를 선택할지 그것도 같이 보는 거죠.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야. 내 점수가 6점에서 7점밖에 안 돼. 근데 10점짜리 전략을 써. 그럼 어떻게 돼요? 완전 망상이죠. 반대로 내가 한 7점인데 8점에서 9점 정도 되는 남자를 공략해. 될까 안 될까? 가능성이 있지.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야. 이런 여자가 결혼이 잘 되는 거예요. 똑똑한 겁니다. 근데요 교집합을 찾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. 두 번째 차이, 유혹 대 평가입니다. 이것도 이제 실제로 있었던 여성분들의 사례거든요. 여자분들이 한 34살이었고 두 분 다 조건도 비슷한 여성분이었어요. 근데 결과가 또 극단적이야. 첫 번째 분은 세 번째 소개를 받고 그 남자한테 애프터를 받아왔거든요. 그러고 나서 먼저 남자가 결혼 얘기를 꺼냈고요. 두 번째 분은 소개팅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, 매번. 왜 그런 거예요? 결혼이 잘 안 되시는 분 쪽부터 보니까 이분은 소개팅을 하잖아. 딱 이 모드로 들어가는 거야.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? 부모님 노후는요? 집은 자가예요? 이런 거를 우리한테 들었는데 나가서 또 확인을 해.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. 그것도 타이밍이잖아.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했을 때 그거를 살짝살짝 물어보거나 아니면 매니저한테 따로 물어봐도 되는 거를 굳이 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것도 첫 만남에 호구조사하는 것도
아니고.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소개팅이 아니라 면접 보러 온 거야. 실제로 남자 회원분이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. 이러더라고.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? 조건하고 외모는 나쁘진 않는데 피곤해, 기빨려.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나요, 이 여자를, 남자들이. 근데 반대로 되는 여자는 어떻게 하냐? 첫 만남의 조건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해요. 일상생활, 취미 뭐하고 주말에 뭐하니 이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. 그리고 남자에게 반응을 잘해. 잘 웃고 잘 받아주고 분위기를 살려. 인기가 있겠어요, 없겠어요?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하나예요. 남자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남기면 되는 거야. 내가 얘를 만나는데 즐겁고 편해. 또 보고 싶어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지. 그럼 조건은요? 조건은 이미 우리한테 다 듣고 나갔잖아, 어느 정도. 그럼 두 번째, 세 번째 만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풀어도 되는 거예요. 그때는 조건 얘기를 해도 돼. 왜냐면 이미 좋아하는 감정이 서로 생겼기 때문에 그 얘기가 불편하지 않아. 감정이 생기잖아. 그럼 조건이 자연스럽게 협상이 된단 말이야. 근데 감정이 없다. 그럼 조건은 어떻게 돼? 장벽이 되는 거야. 소개팅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여자, 그 여자는 이미 을이 되는 순간입니다. 본인은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데 이 남자 괜찮나 하고 따지는 순간에요, 구조가 뒤집힙니다. 반대로 이 결혼이 잘 되는 여자는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남자한테 무언가의 확신을 주는 거지. 차이는 여자의 스펙이 아니라는 거야. 첫 만남에서 이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도록 유혹할지 아니면 이 남자를 내가 대놓고 평가할지 그 선택 하나인 겁니다. 소개팅은요, 면접장이 아니야. 감정을 만드는 자리야. 나를 한 번 더 보게 하는 자리. 그걸 착각하는 순간에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끝이 되는 거지. 세 번째입니다. 결단 대 미련입니다. 이것도 여성 두 분 다 비교를 해볼게요. 35세 비슷한 여성분이었는데 이번에도 결과가 완전히 갈렸어요. 한 분은 작년에 이미 결혼을 했고요. 한 분은 아직도 남아서 이 말을 해요. 조금 더 기다려보고 가려고요. 언젠간 나타나겠죠.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. 이 사람이 항상 만남 후에 하는 말이 있어요. 이 사람은 좋은데 뭔가 100%는 아니에요. 설레이는 느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보면 더 나은 사람 나오지 않을까요? 약간 이해는 되는데요. 이해는 되죠, 당연히. 근데 조금만 더가 1년, 2년, 3년 이렇게 되는 거야.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을 좋아했던 남자들이요, 다 결혼을 하게 돼요.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소개가 확 달라지기 시작하죠. 시장이 조용히 바뀌어버리는 거죠. 근데 본인 기준은 그대로야. 그래서 계속 안 맞는 겁니다. 그럼 결혼이 잘 된 여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? 이분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고민을 해요. 근데 이 말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하죠.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? 물론이죠.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.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대표님, 세상에 100%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하고 기준을 바꿨습니다. 이 사람이 100점인가 라고 이제 평가하기 이전에 내가 이 사람이면 100점을 만들 수 있을까?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죠. 왜냐하면 결혼은 이 완성품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결단을 한 거지. 이 정도면 80% 정도 된다. 나머지 20%는 내가 보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래서 1년 안에 진짜 결혼을 해요. 결혼은요, 시작이 아니에요. 유지가 중요해요. 잡는 것보다는 버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.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는 여자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. 사실은 시작도 못하는 여자인 셈이죠.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. 이렇게 말이 나오는 순간요, 골든타임은 조용히 삭제되고 있는 거죠. 본인만 모르는 거야.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오늘은 같은 30대인데 결혼이 잘 되는 여자와 결혼이 안 되는 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거든요. 이거 들으면 다 알 것 같죠? 근데 아는 것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. 결혼이 잘 된 여자들은요, 어떤 특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한 것들을 했기 때문이에요. 제 영상을 보면서 좀 뜨끔했던 분들,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. 나는 그래도 힘들다, 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시작했잖아요. 인스타그램에 한방 언니를 검색해서 들어오셔서요, 팔로우를 신청해 주시면 더 센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